자, 계속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적어로 삼고 싶지 않은 남자 술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라는 이 책에서도 자주 카이사르와 대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제어 능력은 60점으로 아슬아슬하게 합격점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술라의 인상은 지적 능력을 가진 맹렬한 남자라는 이미지입니다. 즉, 그 자신이 직접 새긴 묘비명에 아군에게는 술라 이상으로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없었고, 적에게는 술라 이상으로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이 되어버리면 그처럼 무서운 남자는 없습니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와 장웅을 가리게 됩니다만, 만약 폼페이우스가 아니라 그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술라와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간단하게 결론은 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술라는 사움트의 사령관으로서는 최고의 인물이었지 않았겠어요? 특히 그에게는 어떤 사태의 변화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발상력뿐만 아니라 부하를 파악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만약 그가 럭비나 축구 선수가 되었다면 불세출의 넘버 10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같은 술라의 지적 능력이 원로원의 부흥으로 향해졌습니다. 아무리 술라의 지략이라고 해도 시대의 흐름을 역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만큼 감점해서 지적 능력에 대해 95점을 매겼습니다. 그럼 설득력은 어떨까요? 그것은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술라에게는 적을 설득하겠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무리는 무조건 넘어뜨린다는 타입입니다. 바꿔 말하면 팬트마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물은 아군에게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무엇보다 행동이 명쾌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적의 입장에서는 무척 어려운 상대입니다. 교섭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백기를 내걸거나 아니면 옥죄할 각오로 철저항전을 하거나 하는 양자택일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술라의 경우 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적들은 항복해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적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결론도 나올 법합니다.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폰토스와의 싸움입니다. 동맹자 전쟁으로 로마가 혼란스러운 탐을 탔어 소아시아의 폰토스 왕 미트리다데투스가 그리스에 침입합니다. 그것을 술라가 맞서 싸웠고 열세에 몰린 폰토스 쪽에서 강화를 제안합니다. 그때 술라와 미트리다테스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만, 술라는 폰토스 왕에게 변명의 기회를 일절 주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돋구실 틈이 없다. 로마가 낸 강화 조건을 수용할 것인지 수용하지 않을 것인지 대답은 둘 중 하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국왕을 위협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술라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가 나중에 독재관이 되었을 때 그를 향해 소리 높여 비난한 시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힐끗 노려보았을 뿐입니다. 그러자 아무도 말대꾸를 하지 못하고 조용해졌습니다. 은음장이 통하는 남자였지요. 일종의 연기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상대는 압도당해 버립니다. 술라는 그런 재주가 가능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다운 매력은 충분합니다만 설득력은 겨우 80점 정도입니다. 삶의 방식이 그랬으니 목적을 위해서도 물론 자신을 억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기 제어 능력도 합격점 한계인 60점입니다. 의지의 견고함, 육체적 내구력은 물론 100점입니다. 양지의 카이사르, 음지의 술라라고 했던가요? 확실히 이 두 사람이
직접 대결했다면 재미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폼페이우스를 살펴보겠는데요. 폼페이우스도 술라의 예제자라고 할 만큼 분명히 싸움터에서의 기량에는 뛰어났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불과 40일 만에 지중해의 해적을 일소해버렸을 만큼 전략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에 올려놓고 보면 역시 술라보다 격이 떨어진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폼페이우스에게 부족했던 것은 지속하려는 의지입니다. 원래 그에게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쩌면 그런 의지가 아예 없지 않았을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카이사르와의 싸움도 원로원의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싸웠다는 느낌이 듭니다. 폼페이우스는 스스로 목표 설정을 하지 못하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서 목표가 주어지면 그것을 능숙하게 해결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는 목표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일종의 모범생 타입이었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우구스투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